1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매달 25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은아, 이게 뭐야? 아, 그거요? 회사 경조사비예요. 38회를 함께 산 딸이었습니다. 엄마와 딸로. 하지만 그 순간 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경조사비가 매달 150만 원씩이나 나가? 부서 사람들이 많아서요. 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사람의 목소리. 빠르게 말하고 시선을 피하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이 날 속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낳고 키우고 아빠 없이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냄새, 화났을 때 인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몰랐습니다. 딸이 뭘 하고 있는지, 왜 거짓말을 하는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어요. 1월달 150만 원, 2월달 150만 원, 3월달 150만 원. 통장 넘기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총 900만 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딸이 날 속였다는 사실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늦은 시간인데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 작게 흐느끼는 소리.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뭘 미안해하는 거니, 지은아?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커피도 마시지 않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 자리를 보며 38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안았던 날, 걸음마를 떼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울던 날.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그때 딸 방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조 핸드폰이었어요. 딸이 쓰던 옛날 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오늘도 입금 확인했어. 고마워, 자기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라고? 내 딸한테 누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지? 그날 이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갔고 귀가 쫑긋 섰으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소리가 들리면 화면을 손으로 가렸고 전화가 오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 말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받으면서도 제게 손짓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툭 문을 닫고 들어가죠. 왜 저럴까?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딸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지만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었고 화장도 진했으며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왜 저렇게 꾸미지? 딸이 현관문을 열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 10시 20분. 딸이 돌아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으며 눈빛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오래 씻더라고요. 친구랑 밥 먹고 왔는데 왜 샤워까지 하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딸 가방에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어요. 장소는 모텔 밀집지역. 시간은 어젯밤 9시 30분. 왜 거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영수증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더 자세히 딸을 보게 됐어요. 목요일, 딸이 회사 후배 생일이라며 또 외출을 했어요. 밤 11시에 돌아와서는 또 샤워를 하고 빨래를 즉시 돌렸습니다. 토요일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귀가했고 역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옷을 세탁기에 넣는 소리도 들렸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외출하고 늦게 오고 즉시 씻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딸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식탁까지 들렸어요. 보조폰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옛날 핸드폰. 딸이 안 쓴다고 했던 그 폰. 화면을 봤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보고 싶어, 자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라니? 메시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폰을 내려놓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다닥 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딸이 또 나갔습니다. 금방 올게요. 하지만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와서는 바로 씻더라고요. 그러고는 곧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했어요. 150만 원씩 사라지는 돈, 매일 씻는 딸, 모텔 근처 영수증, 그리고 자기야라는 메시지. 내 딸이 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지? 그날은 딸을 따라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40분이었어요. 딸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응, 늦지 마.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갔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탄 143번 버스를 뒤따라 탔고 버스 뒤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버스 덜컹거리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강남역 7번 출구였어요. 딸이 내렸고 저도 후다닥 뒤따라 내렸습니다. 딸은 역 앞 커피숍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았죠.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7시 10분이었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어요. 젊었습니다. 30도 안 돼 보였고 키가 훤칠했으며 잘생겼더군요. 저 남자가 누구야? 남자가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어요. 뛰어가다시피 다가가서는 남자 팔을 잡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 웃으며 손을 맞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저런 남자를. 딸은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사위도 착한 사람이에요. 손주도 둘이나 있고요. 8살 오빠, 5살 동생. 왜? 뭐가 부족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벤치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딸 허리를 감았습니다. 딸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걸으면서 웃었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둘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어서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38회를 함께 살았어요. 아빠 없이 둘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식 때 축의금 모자라지 않게 준비했으며 손주 봐주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이래? 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어요. 딸은 아직 안 들어왔고 방은 텅 비어 있어서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50만 원씩 나가는 돈. 저 젊은 남자한테 주는 돈일까? 아니면 어디에 쓰는 걸까? 내 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어요. 손잡고 껴안고 웃는 모습을.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현관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곧바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씻네. 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더 이상 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거짓말쟁이로 보였고 웃을 때마다 배신자로 보였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오후 3시에 조퇴했거든요. 회사 앞을 지나다가 봤어요. 남자랑 손잡고 나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죠.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30분 후 딸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죠. 손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빴어요. 속옷이 있었습니다. 새 거였어요. 레이스 달린 검은색과 빨간색이었죠. 이런 건 평소에 안 입는데. 화장품도 새 거였습니다. 립스틱도 진한 색이었고 향수도 달콤한 냄새가 났으며 모두 최근에 산 것들이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원피스가 보였는데 가격표도 붙어 있었죠. 언제 이런 걸 샀지? 휴대폰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죠.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잠금을 걸었을까? 화요일 저녁 6시였어요. 딸이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영화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빨랐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7시 30분. 딸이 나간 뒤 저도 10분 후에 나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커피숍 앞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저번처럼 웃으며 껴안았고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방향은 모텔 쪽이었어요.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앞에 섰어요. 남자가 딸 허리를 감았고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딸이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딸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봉투였습니다. 돈이다. 돈을 주고 있어. 딸이 돈봉투를 건넸고 남자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마워, 자기야.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고 가벼운 목소리. 150만 원씩. 저 남자한테 주는 돈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딸보다 먼저 들어와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분 후 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씻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딸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죠. 응, 오늘 정말 좋았어. 딸의 목소리였어요. 달콤하고 행복한. 다음 주에 봐.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마지막?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뭘까? 끝낸다는 걸까?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가 젖었어요. 숨을 참으며 울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다 알아버렸어. 내 딸이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매달 돈까지 주고 있으며 이제 뭔가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보는 것도, 같은 식탁에 앉는 것도,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38년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 남편은 딸이 3살 때 떠났고 연락도 끊겨 양육비 한 푼 안 보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 내 딸만 있으면. 딸을 대학 보내려고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일 나가고 낮 12시에 식당에서 설거지했으며 밤 10시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잠은 3시간씩 잤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딸이 웃으니까, 딸이 공부 잘하니까, 딸이 대학 합격증 받아왔을 때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 흘렸던 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도 기뻤습니다. 사위가 착하고 직장도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딸을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또 울었습니다. 첫 손주 안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내가 바친 3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딸그랑 들렸습니다. 대화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피했습니다. 손을 확 빼냈고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속으로만 말했어요.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이었어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말하는구나.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막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누구? 내일 보면 알아요. 엄마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남자다. 젊은 남자. 150만 원씩 받아가는 그 남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거지? 저 남자랑 떠나겠다는 거지? 속으로만 소리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어요. 알았어. 겨우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와 함께 통화하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엄마한테 말할게.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3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딸을 키우느라 재혼도 안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딸 때문에. 그런데 딸은 남편도 버리고 손주도 버리고 나까지 버리는구나. 내일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딸이 그 남자를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말하겠죠. 이혼하겠다고. 새 삶을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을 떨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고 옆에 남자도 같이 있었죠.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카페에서 봤던, 손잡고 걷던. 드디어 왔구나. 엄마, 저희 왔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도 따라 거실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딸이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김민수 선생님이에요. 병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였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앉아요, 엄마. 천천히 얘기할게요.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더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엄마 건강검진 결과 봤어요. 작년 거 건강검진? 신장 기능이 심각하다고 나왔어요. 3기래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 안 가시잖아요. 뭔 소리야? 나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손을 더 꽉 잡더라고요. 손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숨긴 거 다 알아요. 병원 안 가신 것도, 약 안 드신 것도, 몸 안 좋다는 거 숨기신 것도.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신장 이식 전문 담당자입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께 신장을 주시려고 상담을 진행 중이셨어요. 6개월 전부터요. 신장을? 우리 딸이?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그럼 매달 25일에 빠져나간 돈은? 검사비였어요, 엄마.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조직 맞는지 검사하고 몸 상태 확인하고 수술 준비하는 비용이요. 매달 150만 원씩. 검사비라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모텔은? 모텔이 아니라 병원이었어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근처 편의점에서 물 사 먹고 검사 받고 상담하고 왔던 거예요. 그럼 전화 통화는? 방에서 몰래 하던. 민수 선생님이랑 수술 일정 잡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조심했던 거고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엄마가 반대하실 것 뻔하잖아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딸 신장 받을 순 없다고. 딸 몸 상하게 할 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뻔했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수술 날짜예요. 마지막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마지막이라는 게 수술 전 마지막 검사요, 엄마.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엄마, 신장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럼 엄마 건강해지시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멍청한 엄마야.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던 거야. 6개월 동안 의심했습니다. 딸을 바람둥이로 봤고 거짓말쟁이의 배신자로 봤어요. 하지만 딸은 저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게 다시 보였습니다. 카페는 병원 옆이었어요. 강남대학병원 1층. 환자들이 커피 마시며 쉬던 곳이었습니다. 모텔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검사센터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던 내가 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였구나. 그 남자의 손을 잡은 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였어요. 검사 무서워하는 딸을 다독이던 손길이었고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돈 봉투도 달랐어요.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검사비였고 수술 준비비였으며 생명을 나누는 비용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목이 메었습니다. 딸을 꽉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 알았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훌쩍이는 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딸 신장을 어떻게 받아? 소리쳤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돼? 내 몸에 칼을 대는 게? 엄마, 저는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안 돼. 벌떡 일어섰습니다. 딸의 손을 뿌리치고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절대 안 돼. 내 몸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엄마는 못 살아. 엄마. 얘기 끝이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고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딸 몸 망가뜨려 가면서.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저리 가, 얘기하기 싫어.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프면 저는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똑같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열면 무너질 것 같았고 딸 말을 들어줄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소리, 숨쉬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 자정이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잠든 것 같아 슬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이 복도 바닥에 기대앉아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잠들었구나.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은아. 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며 안겼어요. 엄마. 알아. 내 마음 알아. 딸을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혔어요. 저도 옆에 누웠죠. 외출할 때마다 왜 꾸민 거니? 병원 가는 거였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요. 엄마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그래서 예뻐지고 싶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피한 건 왜 그런 거야?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는데 검사 결과 수술 일정. 엄마 몰래 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씻은 건?
병원 냄새 지우려고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에 엄마가 눈치채실까봐. 그래서 곧바로 샤워했어요. 그럼 보조폰으로 통화한 건? 엄마가 제 핸드폰 볼까봐요. 병원 문자 올까봐.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오해했던 모든 행동들이 처음엔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이었구나. 3시에 조퇴한 것도 병원 진료였고 화장 진하게 한 것도 힘내려는 거였으며 웃었던 것도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이었어요. 저는 딸을 지키려고 혼자 살았고 재혼도 안 했으며 딸만 보고 살았습니다. 딸도 똑같았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몸을 바쳤고 돈을 모았으며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엇갈리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아프게 했고 서로를 위한 거짓말로 서로를 의심했으며 사랑 때문에 사랑을 오해했어요. 내가 받아야 하나? 딸의 사랑을, 딸의 몸을, 딸의 희생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손주 둘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사위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지은이한테 들었습니다. 민호야, 제발 수술 받으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울어요. 어머니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애들한테도 짜증내요. 할머니, 8살 손주가 달려와 안겼어요. 5살 동생도 따라왔고 둘 다 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엄마가 맨날 울어요. 할머니 때문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딸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호 오빠 왜 왔어? 지은아, 어머니 설득해야지. 사위가 딸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엄마가 안 받으신대. 괜찮아. 우리가 설득할게.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민호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안 일어나요. 어머니가 수술 받는다고 하실 때까지요. 손주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할머니 병원 가야 돼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일어나, 지은아.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수술 받는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딸도 손주들도 38년 동안 딸만 보고 살았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도 중요했어요. 딸한테, 사위한테, 손주들한테. 일어나. 다들 일어나. 딸과 사위를 일으켰고 손주들을 안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그럼 수술 받으실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들 눈에 희망이 차올랐고 숨을 죽여 대답을 기다렸어요. 망설여졌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어요. 딸 몸에 칼이 들어가는 게, 신장을 떼어내는 게, 아파하는 게. 하지만 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고 절박했으며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이 아이가 평생 후회하겠구나 싶었죠. 알았어. 겨우 말했습니다. 수술 받을게. 엄마. 딸이 와락 안겼습니다. 사위도 울었고 손주들도 환호했으며 거실이 울음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늦었어. 딸을 꽉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용기 없었어. 미안해.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술 전날 월요일 오후 5시였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딸도 옆 병실에 입원해 나란히 누웠어요.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 살릴 차례예요. 저녁 7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확인하며 웃더라고요. 내일 수술이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선생님들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밤 9시 병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딸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자니? 아니요, 엄마. 무섭지 않아? 아니요.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살릴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기대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지은아, 엄마가 정말 많이 고마워. 저도요, 엄마. 엄마가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놓지 않았어요. 처음엔 내가 지켰고, 이제는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불을 켜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술 준비 시간이에요.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저를 봤어요. 엄마,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 마세요. 금방 나올게요.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로 나가는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잘 다녀와, 지은아. 30분 후였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어머니, 들어가시죠. 간호사가 침대를 밀었습니다. 복도 천장이 스쳐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번쩍거렸으며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빴어요. 마취 주사를 놓았어요. 차가운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은아, 아프지 마. 엄마가 사랑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옆에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아,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성공적이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엄마 몸에 잘 들어갔대요. 너는 괜찮아? 네, 저도 괜찮아요. 전혀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고 아픔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프면서도 웃고 있구나. 그 후로 3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타고 제 병실로 왔어요. 제 옆에 다가와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 엄마의 새 심장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대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엄마 몸에 완벽하게 적응했대요.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사위가 차로 데리러 왔고 손주들이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와, 엄마도요? 응, 엄마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났어요. 엄마, 들어가요. 딸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걸어 거실 소파에 앉았죠. 집이 제일 좋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내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 엄마가 건강하셔서 좋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제가 딸을 지켰고 이제는 딸이 저를 지켰죠. 앞으로는 함께 지켜갈 겁니다. 서로를 의심했던 6개월, 아팠지만 배웠어요. 당연한 관계는 없다는 것.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오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제 몸속에 딸의 심장이 있습니다. 딸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매 순간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이제 시작이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창밖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따뜻했고 희망적이었으며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